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박종현님이 Automating Django Functional Tests Using Selenium on Cloud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전 이게 사실 제가 IT 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발표인데 이렇게 첫 발표가 큰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영광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그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장고에서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꼭 제가 장고를 쓰기 때문에 장고라고 넣긴 했는데 꼭 장고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썬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테스트 케이스 형태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거 마지막에 이제 이건 되게 짧은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아마존에 EC2 뭐지 이거? 죄송합니다. 네, 큰 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끝부분에 아마존 EC2 상에서 기능 테스트를 돌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하루에 한 번 자동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든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어떻게 저희는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해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던데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기능 테스트를 작성하는 팁에 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청중들 대상 청중은 파이썬을 이제 뭐 좀 초보자에서 중급자 그 사이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셨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전혀 모르시더라도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어떤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여기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IT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요런 것도 요런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광학 현미경하고 DNA 단백질 같은 상당히 생소한 것들을 이용해서 일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전만 해도 제가 IT 쪽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었는데 한 4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도 했고 인생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변환점이 한 4개월 만에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레벨업 회사에서 코드온 웹이라는 이제 코딩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조금 뒤에서도 보실 것입니다. 테스트할 때 여기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란 것은 이제 코드를 테스트하는 코드죠. 약간 된장 공장 공장장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장고 뷰에 어떤 로긴이라는 뭐 함수나 메소드 클래스 같은 경우 메소드가 있다면은 이것을 이제 사람이 테스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테스트 로긴이라는 식의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원하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테스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사람이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죠. 이게 한두 개면은 괜찮겠지만 많으면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잘 작성을 해 놓으면은 이게 최소한의 코드의 어떤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평소에도 좋지만은 특히 리팩터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리팩터링을 훨씬 빠른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어떤 코드의 명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어떤 조건은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명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아예 방법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코드를 먼저 쓰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보 입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초보가 테스트 코드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테스트 코드를 쓰려면 어쨌든 그 코드가 인풋이 뭐고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이 분기를 타고 또 그 분기에 따라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경력이 짧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뭐 좀 괜찮을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더 좋은 거는 실제 서비스를 망가뜨리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테스트 코드는 좀 망가져도 뭐 사실 별 상관없잖아요. 그 유저 뭐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운이 좋은 경우라면은 이제 버그를 찾아서 무찌를 수도 있고 코드를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멍청한 코드는 있지만 멍청한 테스트는 없다. 뭐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제가 그래서 이제 IT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희 그 아까 보신 코드온 웹사이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위 테스트고 하나는 기능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로긴 뷰 뭐 그 메소드를 보신 것처럼 어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에 대해서 그 단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이제 그 모델 폼 뷰 레벨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에 맞는 테스트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주로 드릴 것은 이제 기능 테스트인데요. 기능 테스트는 이제 주로 웹상에서 실제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위 함수를 테스트한다기보다는 그 함수가 여러 개 엮여가지고 어떤 일련의 과정, 예를 들어 사인업하는 프로세스 뭐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장고에서 잘 지원을 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서드파티 플러그인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장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를 에뮬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셀레니움과 같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셀레니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셀레니움은 이제 브라우저를 에뮬레이션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가 뜹니다. 이 테스트를 돌리면은 뭐 꼭 테스트가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용자가 브라우저 상에서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코드화 해가지고 요거를 돌려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죠. 물론 테스트 말고 이제 뭐 F5를 연타한다든가 뭐 블럭당하겠지만 B가 뭐 그런 식의 이제 다른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로긴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제 장고 라이브 서버가 돌아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후에 이제 실제 브라우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자동으로 하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뭐 이런 식의 그 과정이 끝나고 테스트가 잘 됐으면 이제 오케이 뭐 이런 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그리고 셀레니움은 이제 브라우저하고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마다 이제 뭐 상세 API라든가 그런 스펙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웹드라이버라는 어떤 미들 레이어 하나를 거쳐서 이제 브라우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셀레니움을 쓰는 건 되게 간단한데요. 인스톨은 그냥 pip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pip 인스톨 셀레니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 객체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브라우저와 인터랙션을 하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웹드라이버라는 것을 통해서 뭐 파이어폭스를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크롬 같은 거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는 파이어폭스고요. 크롬과 같은 타 브라우저를 쓰시려면은 웹드라이버를 그 브라우저에 맞는 웹드라이버를 따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 객체를 얻은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그 다음 테스트는. 그래서 browser.get을 하면은 이 URL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방문해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사실 사용자가 하는 일이 두 개잖아요. 이게 엘리멘트를 찾고 원하는 엘리멘트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 뭐 클릭을 하든지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엘리멘트를 찾은 다음에 뭐 여기서는 키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고 인터랙션 한 후에 실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는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하고 다시 다른 페이지로 방문하고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을 돌면서 테스트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구글링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개체를 얻죠. 그 다음에 구글 페이지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 인스펙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글의 인풋 ID가 LSTIB거든요. 요거를 찾는 거예요. Find Element by ID. 그 자바스크립트 아시는 분이면 이제 뭐 Get Element by ID, 뭐 Query Selector 뭐 이런 류의 함수인데 이게 find라고 쓰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브라우저에 요 객체를 찾아서 저장한 후에 파이콘 2016 키워드를 보내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린 다음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종료를 하죠. 닫는 이제 그런 간단한 코드인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꼭 테스트 서버가 아니라 구글에 접속해서 뭐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테스트라기보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파이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제일 위에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레니움 그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근데 저건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셀레니움 코드죠. 브라우저 에뮬레이션이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테스트 형태는 이제 클래스 형태로 되죠. 클래스 형태로 되고 앞에 테스트라는 프리픽스가 붙은 것만 테스트로 인정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자체는 사실 장고의 뭐 단위 테스트 형태와 거의 똑같고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상속받는 클래스가 원래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고 스태틱 라이브 서버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제 라이브 서버가 돌아가야 되니까 뭐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이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코드와 똑같은 코드고요. 단지 이제 테스트 형태로 만든 거죠. 클래스를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멘트를 찾는 것과 인터랙션 두 개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주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엘리멘트 찾는 함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find element by id라든가 아니면은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쿼리 셀렉터겠죠. 그리고 뭐 네임이나 다른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주로 요거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쿼리 셀렉터 all에 해당되는 find element by 뭐 어쩌고 하는 시리즈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브라우저 상에 있는 엘리멘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찾았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클릭이라는 API 혹은 get attribut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사실은 셀레니움 자체에서 제공하는 API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execute scrip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브라우저 상에 자바스크립트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라고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규먼트 제로는 이제 요게 되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돼서 이 아규먼트에 set attribute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에는 아규먼트 제로, 아규먼트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브라우저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동작을 셀레니움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아신다면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셨던 로긴 테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사실 그거랑 좀 다르죠. 그거는 좀 구조화가 돼 있긴 한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긴 테스트에서 테스트하는 거 뭐냐면은 유저 객체에서 로긴 카운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긴 카운트가 처음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로긴 페이지로 방문을 하죠. 이제 루트 페이지로 가는 건데 거기가 로긴 페이지니까 방문한 다음에 이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로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은 검사죠. 여기는 로긴을 했고, 이 검사하는 건 뭘 검사하냐? 이제 아까 기록했던 로긴 카운트에서 1이 증가했는지 유저의 로긴 카운트가 이걸 검사하고, 페이지는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이 됐는지, 이제 커런트 URL이 지금 현재 URL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는 테스트를 작성을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실패했죠. 실패하면 이렇게 fail이라고 뜹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면은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로그인 카운트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발표가 망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의도된 대로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으면 망할 뻔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실패했는지 사실 처음에 제가 셀레니움을 이제 해서 작성을 할 때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해결하려면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셀레니움에서.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셀레니움에서는 이제 안 기다리면 불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일단 브라우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테스트에. 브라우저는 기다릴 게 많죠. 페이지 로딩도 기다려야 되고, 뭐 엘리멘트 로딩, 엘리멘트가 로딩되어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혹은 AJAX 콜을 보내면은 리스판스가 있는지, 뭐 DB 오퍼레이션은 끝났는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끝나기 전에 뭔가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돼 버리면 실패를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코드에서 보면은 지금 로깅 카운트 확인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난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들여다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그 로깅 이게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른 거예요. 누르는 순간 이제 이거는 이제 라이브 서버 쪽에 뷰 함수로 이제 권한이 넘어가죠. 쭉 가가지고 로깅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는 이런 코드가 실행되는 건 실행되는 거대로 이제 하나 가고, 근데 이거는 서버고 이쪽 테스트 코드에서는 이 서브밋 버튼 누른 다음에 서브밋 버튼 누른 다음에 테스트 코드는 테스트 코드대로 또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라이브 서버 쪽에서 이 오퍼레이션이 먼저 일어났다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실패를 하겠죠. 이 뷰 레벨에서 로깅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기 전에 이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할까요? 이거는 근데 셀레니움 공식 홈페이지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적어놓은 게 이 브라우저 겟에서 이 페이지를 로딩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 명령이 웹드라이버는 이 페이지가 로딩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는 이 페이지가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어떤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또 버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어떤 환경에서는 그냥 로딩하는 명령만 내려놓고 바로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경험도 저는 좀 몇 번 해봤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랬으면 사실 이 DB 오퍼레이션 이거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데모를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 페이지 로딩을 하고 나서 바로 엘리멘트 인터랙션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셀레니움에서는 기다리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잘 기다리는 방법을. 근데 일단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이제 implicit wait과 explicit wait, 그러니까 암시적 기다림, 묵시적 기다림이라고 뭐 이렇게 좀 이름이 어렵긴 한데 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타임점 슬립 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뭐 이거 5초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뭐 엘리멘트 찾는데 사실 있으면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5초, 뭐 1초 만에 찾았는데 그럼 나머지 4초는 다 이제 기다리는 거죠. 낭비되는 시간이니까 뭐 요거는 뭐 웬만하면은 이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둘 중에 이제 나머지 둘 중에 간단한 implicit wait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licit wait은 공식 문서를 보면은 어떤 엘리멘트가 없을 경우에 그 엘리멘트를 찾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뭐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implicit wait이라고 브라우저에 이 글로벌하게 스테이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초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브라우저 겟에서 요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엘리멘트를 찾아요. my dynamic element라는 거를 찾는데 이 엘리멘트가 만약에 없잖아요. 이제 실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브라우저 로딩이 안 돼서 아직 없을 수도 있죠. 아직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0초 동안은 기다려봐라. 그리고 10초 동안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 엘리멘트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아까 타임점 슬립과는 다르게 바로 거기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중간 폴링 타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다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일단 하나 제한 사항이 있는 거는 이 엘리멘트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없던 엘리멘트를 발견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있던 엘리멘트가 없어지는 조건을 바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돼요. 임플리시트 베이스로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는 그 공식 문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이 말 말고 딴 말 별로 없거든요. 임플리시트 베이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말만 믿고 이제 그냥 쓰시면은 저처럼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implicit weight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레이어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셀레니움 로컬에서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실제 이 implicit weight을 수행하는 것은 브라우저 단에서 리모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 implicit weight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그 방법이 바뀌면은 이 implicit weight을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도 거기에 따라서 되게 언스테이블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10초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뭐 이상적인 경우라면은 10초 안에 엘리멘트가 발견되면 바로 리턴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겪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10초 동안 무조건 기다렸다가 엘리멘트를 그 다음에야 이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봤던 슬립 메소드 사용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 업스트랙 제출할 때는 그랬거든요. 제 로컬 환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implicit weight을 엄청 깔려고 준비했었는데 아마 앱스트랙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절대 쓰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게 10초 안 기다리고 발견하면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까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그 브라우저나 OS 디펜던트한 이제 기다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셀프라는 건 웹드라이버고요. 이게 execute가 리모트 커넥션에서 execute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객체에 상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쓰기 쉽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제 explicit weight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참여할 때까지 네가 작성하는 코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면은 이게 실제 구현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웹드라이버 weight이라는 거에 unti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건데 일단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하죠. 괄호가 지금 한 3개쯤 나오는데 저 같은 초보는 한 괄호가 3개쯤 되면 일단 머리가 복잡해요. 2개는 괜찮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by ID를 기준으로 my dynamic element라는 이게 발견이 이 엘리먼트의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10초 동안은 기다려 봐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until 안에 이제 기다려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긴 하고 또 이제 이 이펙트는 로컬이에요. 여기서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엘리멘트는 적용이 안 되고 그렇겠죠. 이 엘리멘트를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implicit weight 같은 경우는 어떤 엘리멘트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조건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EC라는 거는 expected condition이라고 해서 여기 until 안에 적어주는 조건의 리스트인데 셀레니움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뭐 엘리멘트가 있을 때까지 존재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있는데 비저빌리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저빌리티가 뭐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 또는 뭐 클릭이 가능할 때까지 뭐 있던 엘리멘트가 봄 트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줘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임의의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explicit weight에서 30초 동안 기다리는데 컨디션을 제가 그냥 함수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주냐? 뭐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요걸 실행을 해가지고 도큐멘트의 ready state가 complete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되게 자유롭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강력한 기다림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로컬 사이드에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거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다 정해집니다. 조건이. 그래서 여기 until에 들어가는 게 지금 메소드를 넘겼잖아요. 컨디션 넘긴 게 사실 메소드로 처리가 되고 요게 요 메소드를 한번 값을 체크해보고 이 값이 참이면 바로 리턴합니다.
로컬에서 셀레니움 로컬에서 바로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은 폴링 타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이 아직 안 됐으면 이제 엔드 타임은 여기서 정리한 건데 뭐 여기선 30초죠. 30초가 아직 안 됐으면 계속 이제 와일 루프를 돌고 30초가 지나면 이제 타임 아웃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컨트롤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explicit 웨이트를 쓰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explicit 웨이트를 쓰십시오. 셀레니움을 쓸 거면. 그리고 어떤 조건에 뭐 좋은 조건에서라면은 이제 implicit 웨이트를 이제 엘리멘트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코드 양은 줄겠죠. 이건 한 줄만 써주면 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능하면 explicit 웨이트를 그냥 쓰는 게 좀 힘들어도 좋으실 거다.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셀레니움 실제 로컬에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람이 맨날 돌리는 건 좀 짜증나잖아요. 이게 또 셀레니움 테스트는 깁니다, 엄청. 이제 아까 보셨지만 브라우저 로긴 테스트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브라우저 실제 띄워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일일이 사람이 하기가, 돌리는 것 자체를 사람이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저희는 소규모 팀이니까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엄청난 뭐라고 하죠?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툴을 도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클라우드 상에 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자동으로 결과를 알려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는 하는데 좀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하고 보니까 되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클라우드 상에서 돌릴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브라우저를 실제로 돌려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없죠. 모니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이 쉽게 되더라고요. 이제 버추얼 디스플레이라는 걸 쓰면 되고요. 이제 메모리상에 가상 스크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또 하나 고려를 이제 해주면 좋은 거는 이제 테스트 서버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통 느린 걸 쓰죠. 이제 T2 마이크론가 뭐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implicit weight이든 explicit weight이든 타임아웃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임아웃을 좀 클라우드 상에서 돌릴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다. 타임아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거기서는 실패할 수 있다. 로컬에서는 통과하는데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은 구글에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되고 이제 여기 리모트에서 돌리려면은 셀레니움 서버라는 거를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요걸 돌리기 위해서 아마 이거 발표 자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적거나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하려면은 뭐 이런 거 설치하고요. 자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설치하고 뭐 구체적으로 저도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폰트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요거죠. 이게 버추얼 프레임 버퍼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상에 어떤 스크린 영역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명령을 주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캡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엑스코 깔고 파이어폭스 깔고 셀레니움 서버를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그 테스트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로컬에 여러 개가 있겠죠. 로컬 이제 3명밖에 없습니다. 로컬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코드 수정해가지고 푸시를 하잖아요. 그럼 GitHub에 가요. 간 다음에 이 GitHub가 이걸 후킹을 걸어놔가지고 GitHub에서 이제 테스트 서버로 요 커밋이 갈 때마다 신호를 줍니다. 그럼 신호를 주면은 테스트 서버에서도 이제 뭐 돌아가는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호가 오면은 이제 당겨와요. 그 변경된 커밋을 당겨오고 DB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이번 발표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유닛 테스트를 항상 돌립니다. 커밋이 갈 때마다 유닛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커멘트를 하나 남기는 거예요. GitHub 쪽에. 그리고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실행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번 저는 새벽 3시에 돌리는데 돌려가지고 에러가 있을 경우 이제 GitHub으로 커밋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테스트를 소규모로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뭐 이슈에 코멘트가 달리면 슬랙 쪽으로 이렇게 알람도 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고 있다는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뭐 이게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몇 가지 팁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돌리는 게 시간이 은근히 들잖아요. 뭐 단위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더 들죠. 더 드는데 이때 이제 특히 단위 테스트의 경우에 테스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파이 테스트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써도 되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패스워드 해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고에서 사용자 정보, 그 패스워드 같은 걸 저장하거나 복구할 때 암호화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쓴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 1.10 장고 버전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보안이 좋은 게 나왔다고 이제 적혀 있던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걸 쓰는데 이게 보안 면에서는 좋긴 한데 상당히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근데 굳이 테스트할 때 사용자 정보를 잘 저장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사용자도 페이크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시큐어하지만 빠른 MD5 패스워드 해셔라는 걸 쓰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테스트에서는 실행 시간이 반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이제 줄어드는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절대 프로덕션 서버에서는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걸 하면 좀 짧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린 테스트는 이제 로긴 테스트가 다이긴 한데, 근데 주로 테스트는 로긴을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죠. 로긴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브라우저에서 매번 로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크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션 키를 여기 쿠키 쪽에 저장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로긴 브라우저라고 저는 이름 지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좀 로깅 과정을 줄이는 이런 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것이고, 또 이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페이지 로딩하는 경우가 있을 때 매번 이제 explicit wait을 호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코드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건 뭐 그냥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구글링 해가지고 이리저리 접목을 한 건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컨텍스트 매니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작동하는 방식이 이제 HTML 엘리멘트를 일단 저장해요. 저장한 다음에 컨텍스트 매니저의 일드가 오면은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장한 후에 브라우저 페이지 이동을 실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스테일리스 오브라는 건 이제 이 엘리멘트가 있던 게 사라지는 조건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HTML 엘리멘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레디 스테이트가 컴플릿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라고 그 웹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또 쓴다면은 환경에 따라서 뭐 커스텀 엘리멘트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두면은 그 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써주면은 이제 좀 기다리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려면 아마 몽키 패치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get 함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딱 한 줄 있어요. 그냥 브라우저에 이 페이지를 로딩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기타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웹드라이브 웨이트의 until이라는 explicit wait을 쓸 때 요것도 많이 쓰면은 이제 타이핑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wait until이라는 걸로 좀 하나로 묶어가지고 컨디션만 주면은 explicit wait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인풋이 있으면은 여기 셀레니움은 좀 이상한 게 인풋을 한번 텍스트를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번에 연달아 입력을 하면은 지워지고 입력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끝부분에서 이어져서 문장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인풋을 비울 일이 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자주 쓰면은 이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릭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 셀레니움 API 중에. 근데 그게 가끔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이얼로그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없던 게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클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게 충분히 풀스크린 제 사이즈를 가지기 전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클릭 함수를 이용하면은 좀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쓰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엘리멘트를 찾고 뭐 로그인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페이지 관련된 엘리멘트 저장이나 또는 로그인하는 과정 같은 건 페이지에서 인터랙션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라는, 요거는 테스트 클래스가 아니고요. 페이지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 로그인 페이지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뭐 이런 그 변수로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는 이미 있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구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실제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개체화시킨 후에 이제 로그인 그냥 메소드에 적절한 파라미터를 던져주면은 쉽게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사인업 프로세스 할 때도 이제 뭐 로그인을 쉽게 이제 두 줄만 쓰면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것도 꼭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어쨌든 이제 그 웹페이지 엘리먼트 오퍼레이션과 테스트를 분리해 놓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뭐 공통된 거는 또 더 추상화해 가지고 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explicit ways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A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기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삽질하면서 느낀 거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리턴 안 돌려주는 자바스크립트 일단 일회용 이제 바로 시스템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분들 네. 어떻게 테스트하시는지, 아까 보니까 이제 처음에서 그 상태값 받아서 테스트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회용처럼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분들, 일회용성이라는 게 뭐니? 로딩이 됐는지 네네. 그거는 굳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저기 아까 explicit way에서 어떤 엘리멘트가 있다가 없어지는 조건을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삽질을 해봤어요. 엘리멘트는 분명히 있는데 네네.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외부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이트 자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외부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안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외부 자바스크립트 로딩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페이지 패턴 같은 경우는 네? 페이지 패턴 쓰셨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건 어떻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저는 제가 한 거는 간단한 게 이제 웹페이지를 처음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스태틱 엘리먼트가 있을 거잖아요. 스태틱 엘리먼트는 일단 그 클래스 변수로 다 모아놓고요. 처음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정적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로깅 같은 경우는 이메일 넣어놓고 패스워드 넣어놓고 서브밋 버튼 클릭하는 그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메소드로 그 클래스 안에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적인 뭐 엘리먼트는 어쩔 수 없고 정적인 것들은 그렇게 모아서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켰는데 네. 동작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쓰거나 네. 다른 경우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빠른데 네. 안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요? 예를 들면 로그인 버튼을 쓰는데 제가 다른 뭐 웹사이트 같은 거 호칭을 하다 보면 네. 로그인 버튼을 눌렀는데 그 로그인 버튼이
로그인 버튼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거기가 복지버튼 붙어 있잖아요. 홈클릭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그냥 익스큐트 스크립트 하면은 원래는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그 지금 자체의 지금 문제 때문에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외부 사이트는 사실 저희가 코드를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 있는 코드를. 그 사실은 저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니까 저희가 건드릴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외부 사이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글쎄요. 제가 외부 사이트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 그 오퍼레이션 자체가 에러가 있는 거면은 그쪽에서 패치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안 돌아간다면 테스트를 바꿔야 될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요. 혹시 스테이지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위에서? 뭐 해야 되나요? 하고 싶으면 2층에서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 마감되어서 Q&A를 더 자세히 진행하고 싶으면 밖에서 오픈 스테이지가 2층에서 열릴 예정인데 따로 질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발표 시간이 조금 마감되어서 박중현님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